생활정보 973 오늘은 여름철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여름철 탈모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973번으로 보내주세요. 정은이가 상담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름철 탈모에 대한 이야기 나용필 모피부과 나용필 원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날씨가 너무 덥고요. 이렇게 덥다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질 정도로 뜨겁다라는 표현들도 하시는데 혹시 폭염 때문에 탈모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요즘 같은 이제 강한 자외선이 있고요. 높은 기온, 또 습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또 계절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이제 강한 자외선을 오래 받게 되면 모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두피에 이제 홍반이나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서 두피에 이제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두피에 이제 서식하는 비듬균들이 있어요. 그 비듬균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여름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피 상태가 악화되고 지루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탈모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한 80~90% 환자분들이 여름철에 탈모가 심해진다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여름철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는 이제 강한 자외선에 의한 모발 손상이나 두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외출 시에 양산이나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외출 후에는 두피를 샴푸하셔서 두피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피지, 또 비듬균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샴푸에는 두피를 잘 말려주신 것이 좋은데요. 두피에 사는 그 비듬균들이 곰팡이 종류가 많아서 습한 환경에서 잘 증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보충에 신경 써주시고요. 또 신선한 과일 등을 많이 드시는 것이 또 여름철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샴푸 후에는 이게 머리를 감고 나신 이후에는 두피를 좀 잘 말려주시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뭘까요? 네, 그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에 생기는 흔한 습진의 일종인데요. 두피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 피지를 영양분 삼아서 증식하는 비듬균들이 있습니다. 그 비듬균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 비듬균들이 증식하게 되면 피지를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염증 물질들이 두피 피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듬, 가려움증, 또 심한 경우 뾰루지나 진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또 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만성적으로 자주 재발하는 분이 계시고요. 스트레스나 과로, 또 자극적인 샴푸나 파마 염색 후에 심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서 비듬균들이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치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루성 피부염 치료는 그 과증식된 비듬균들을 줄이는 샴푸나 외용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심한 경우 먹는 약을 통해서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은 자주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소에 이제 과로나 스트레스를 줄이시고요. 청결히 샴푸하고 두피를 잘 건조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지루성 피부염 샴푸라고 해서 비듬균들을 줄이는 샴푸가 있습니다. 기능성 샴푸군요. 네, 그런 샴푸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비듬균의 과증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지루성 피부염은 일회성으로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서 자주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시고 또 피부염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머리 빗다가 이 안에 이렇게 뾰루지 같이 나가지고 건들면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평소에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치료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치 없는 분들은 모발 이식 수술, 요즘에는 워낙 또 기술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름철에 해도 되냐, 늘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은 이제 자신의 뒷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앞쪽 탈모가 진행된 부분을 이식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수술은 대개 국소 마취라고 이제 치과에서 마취하는 그런 마취약을 써서 피부 마취만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또 입원이 필요 없고 수술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귀가하시게 됩니다. 이 시간 모발은 이제 열흘 정도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 2, 3일 정도 주의하시면 큰 무리 없이 염증이 생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 이제 모발 이식을 해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렇게 출장이 많으신 분 아니시라면 실내 활동을 주로 하신 분들은 여름철에 모발 이식 수술 받으셔도 큰 무리는 없겠고요. 실제로 여름철 휴가 때 또 모발 이식 수술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내원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 후에 2, 3일 정도 모발이 뿌리를 내리는 그 시기라고 하니까 주말에만 또 이렇게 좀 쉬셨다가 일부러 또 그 전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렇게 수술을 받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발 이식 수술을 했을 때 평소에 탈모약 드시던 분들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네네. 이 모발 수술은 여러 가지 이제 질환에 쓰이고 있는데요. 남성들 탈모뿐만 아니라 여성분의 헤어라인 교정이나 또 눈썹 이식, 이런 흉터 이식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발 이식 수술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남성분들 탈모인 남성형 탈모증의 경우 보통 뒷머리나 옆머리는 유지되지만 앞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모발이 점차 사춘기 후에 가늘어지면서 없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에 이용하는 뒷머리카락은 앞쪽 탈모가 진행된 부분에 이식하더라도 탈모가 진행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식한 모발은 이식한 피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탈모가 생기지 않은 모근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식한 모발 외에 원래 이제 탈모가 진행하던 모발의 탈모 진행은 모발 이식 수술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요. 탈모가 진행 중이시라면 탈모의 진행을 예방하는 약물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함께 병행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먹는 탈모약이 안전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탈모약의 경우 남성의 호르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탈모의 발생 물질만을 억제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탈모약을 드시더라도 남성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임신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40대 이후에 한 1에서 2% 정도 성욕 감퇴가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에 발생하므로요.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이제 약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약 복용을 중단하면 그 부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약에 대한 걱정으로 이제 약을 드시지 않는 것보다 약을 드시면서 부작용이 있는지 잘 관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남성분들이 드시는 탈모약은 임산부가 직접 드셨을 때 태아 기형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가 절대 드시는 것은 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성분들을 위한 탈모약도 좀 따로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여성분들은 아직까지 확실히 검증된 먹는 약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가장 검증된 여성분의 탈모 치료는 이제 바르는 발모제를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사용 중에 이제 끈적거림이나 가려움증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큰 부작용이 없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이 바르는 발모제가 남성분들이 드시는 탈모약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모발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복용하시거나 또 병원에 오셔서 이제 두피 관리나 주사 치료, 또 모낭 성장인자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있을 때 잘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탈모에 좋은 음식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도움이 될까요? 네네. 탈모는 이제 혹시 이제 음식이 또 중요할 수 있는데요. 탈모는 이제 단백질이나 무기질, 비타민 풍부한 음식이 이제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콩이나 깨, 견과류, 또 등푸른 생선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콩에는 이제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발의 이제 주요 구성 성분이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고요. 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물성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모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또 참치, 고등어,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탈모의 진행에 관여하는 이제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해서 남성 호르몬과 연관된 탈모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역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노화와 연관된 모근의 변화에 또 도움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그리고 참 그 궁금하다고 하신 게 여름에 모자를 자주 쓰다 보니까 이 모자 자주 쓰는 거 이것도 혹시 탈모 진행 때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모자 많이 착용하는 거에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너무 꽉 끼는 모자나 이제 땀이나 피지가 이제 너무 이렇게 통풍이 안 되게 쓰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데 모자 쓰는 것 자체는 괜찮고요. 모자 쓰시고 난 다음에 청결하게 또 샴푸하시면 괜찮고 너무 자외선이 심한 낮에는 모자를 착용하시는 게 또 비 건강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탈모 방지 한방 비누는 사용하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탈모 방지 샴푸들 또 비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모근까지 깊이는 피부에서 한 4, 5mm 깊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들이 샴푸할 때 들어가서 모근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뭐 좋다는 샴푸, 비누를 쓰실 수 있는데 쓰는 이제 기준은 두피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비듬균이 많이 증식할 때는 이렇게 비듬균 비누나 샴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쓴다든지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이 적은 저자극성 샴푸를 쓴다든지 이 두피에 맞춰서 쓰는 게 좋고요. 꼭 탈모를 뭐 치료하겠다 이런 샴푸보다는 두피 건강에 맞는 샴푸를 고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도 처음부터 얘기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네, 이것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활정보 973 나용필 모피부과 나용필 원장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 네이브레이크의 좋다 함께 듣겠습니다.